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입이 무겁다.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여행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소문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실제 모습이 드라마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호뉴스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꺼리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 필터 속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를 방문하면 영상에 보이는 장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고 그 모든 곳을 100% 보존할까요? 또한 최근에는 CG 촬영이 일상화되었는데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이 경우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인들의 이러한 주장이라면 중국 영화 나라라 빙판 위에 빛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모두 반칙을 쓰지 않고 페어플레이를 하고 영화 전랑에서처럼 주먹 하나로 탱크를 부수는 모습을 중국에 방문하면 실제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都是在说你们去韩国旅游的人嘴怎么那么严嘛？我第一次去韩国旅游是2010年，也就是14年前，这个是我当时的签证啊。为什么去韩国旅游了呢？因为我被韩剧骗了呀！20岁呀，那个时候被韩剧迷的呀，是男的帅，女的美，那些咖啡店啊、街景啊什么的都多有氛围感啊！我就看我自己打工攒了点钱，我就去韩国玩去了。下飞机到酒店之后啊，我就打车直奔江南。过了一会儿，那司机大叔跟我说：“那个到了。”看了一圈，我合计他开错了，大长今啊，浪漫满屋啊，蓝色生死恋呢，我就合计了，我都不如回我爷老家去溜达一圈。那我去那个皇宫，我得高低去瞅一眼呢。旁边有个导游啊，就介绍说这个就是他们以前这个大王上朝的地方啊。我这一看，哎呦我天！什么梨泰院呐，这些地方不能说是它多差或者怎么地，但就是和我想象中的不太一样。这可能怪我可能是韩剧看的，当时对这个韩国期待太高了。我现在去还是差不多那些东西。不过你要是去韩国，他们的技术啊、成熟啊，或者是性价比都比咱们高很多啊。如果要是追星的话，这个就不用说了。旅游啊、看景色呀，或者是为了吃韩餐呢，那你都不如去延吉。我知道很多姐妹很关心购物的问题，直奔乐天、新世界这种大型免税店啊，尤其是乐天，它的货会比较全，那性价比不高的。 이어서 중국 소호뉴스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도 내놓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며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니 한국 여행을 비추천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속보팀 상식으로는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자국과는 다른 풍경, 문화, 음식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국과 똑같은 곳을 갈 거라면 굳이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중국인 입맛에 맞는 중국 요리가 없고 한국 땅에서 중국 문화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생도 안 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노린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이용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은 틈만 나면 한국을 까고 중국을 치켜 세우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돈을 벌죠. 그중 최고 등급의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 영상 공유 플랫폼인 빌리빌리와 더우인에서 활동하는 슬로바키아 출신의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총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로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에서 거주 중이며 수준급의 중국어를 구사합니다. 이런 그녀는 평소에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간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지를 하고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한국에 출발하기 전에 촬영한 프롤로그 영상부터 가관입니다. 多吃点肉啊，我们去了韩国就吃不到了。韩国人哪里吃不起肉？你也快点吃，到韩国就吃不到。我感觉韩国人一辈子没有这样吃西瓜过。这一大口西瓜，韩国人要干多久啊？ 지금 이 장면이 여행을 떠나기 전 영상입니다. 시작부터 이러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국 여행을 가는 건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不要噎死了，我们马上就回来，我们不是一辈子待在那里。 Welcome to Korea， 连中文都有，欢迎来到韩国。这是什么？韩国糖葫芦，这是现在最流行的韩国美食，现在全世界人都来韩国为了吃这个。你说这个是韩国美食？ 你知道现在在全世界有一首歌超级流行，糖葫芦，糖。天塌下来了，家人们！我就在 Google 搜了一下糖葫芦，结果下面出现了糖葫芦 Korea。韩国是地球国，全世界都是有韩国，所以糖葫芦也是有韩国。那别吃，说玩 CT 不 CT 啊？一点也不 CT。
首尔，我愿称之为垃圾之城。哇操，太壮观了！为什么他们把垃圾都堆在门口啊？因为他们要垃圾分类，然后有人统一把垃圾拿走，所以你的东西扔哪里，所以很多人会随意扔。很多的小摊前面写着"请给我垃圾"。朋友们，今天带你们在首尔 City Walk。给你们看看路的斜度。 그녀의 영상을 보면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을 조롱할 때 말하는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한국 도착 단 2일 만에 찍은 영상이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한국 조롱 영상을 올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의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수박 한 통을 사서 돌아다니니까 제가 재벌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4일 동안 과일 한 조각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급은 50위안 정도이고 수박 한 개 가격은 100위안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소득으로 따지면 수박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쇠퇴하고 있고 중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니 한국인들이 돈을 쓰기 위해 중국에 오는 것을 좋아하죠. 7년 전에는 언니랑 같이 한국 빌라 지하실에 살았는데 매일 오르락 내리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너무 세뇌됐어요. 우리가 탕후루 수출을 금지한다면 한국이 여전히 탕후루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지켜봅시다. 한국에서 명품 매장에 가지 않았나요? 제 사촌 동생이 수박 한 통을 사서 백화점에 갔더니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가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한국을 가본 뒤로 한국 드라마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둑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발견하는 것이 이상한가요? 한국에서 탕후루에 사용하는 막대기는 장수섬에서 만든 막대기일 겁니다. 한국에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싸라한 포대를 가지고 가서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왕복 항공권보다 크다고 하네요. 당신이 제대로 예약을 못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1000위 아니면 5성급 호텔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국 정부가 태국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입국 심사를 더 철저하게 한다는 발표에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을 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에서는 태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미나 유럽 출신의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이용해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여행지인지 홍보하는데 박차를 가하는데요. 물론 아시아 인근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일본으로의 여행객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대한민국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을 만들어내야 외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중국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려는 것이죠.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이러한 영상이 급증하는 것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애초에 그 나라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에서 자국의 문화와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국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태극기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태극기를 본다면 시선이 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통칭 에버그린 호텔 5성홍기 사건. 에버그린 호텔은 대만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전 세계 10개의 호텔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호텔입니다. 문제는 파리에 위치한 에버그린 호텔에 중국인 여행 인플루언서가 방문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장강사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로 중국 특수기동대 출신으로 현재는 중국 영상 플랫폼에서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중국과 호의적인 국가를 방문해 군사적 조언을 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호텔 매니저에게 호텔 로비에 중국 국기가 없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국기도 있는데 왜 중국 국기만 없냐며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몇 분간을 실랑이하던 이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매니저의 상급 관리자까지 소환해서 왜 중국 국기가 없느냐에 대해 따졌지만 상급 관리자도 파리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철거될 것이고 이는 호텔의 개인적인 지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이곳에서는 숙박할 수 없다며 호텔을 떠나렸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의 이러한 행동이 호텔 예약을 하고 노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마저도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This Chinese hotel? Sorry, I don't want to. 当然我不住了。我好像发现一个严重的问题，他这没有挂我们中国的国旗。
이 모든 장면은 영상에 촬영되었고 더우인을 비롯해 각종 중국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면서 좋아요만 200만이 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일파만파 터지며 각종 중국 언론들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중 중국 관영 매체인 베이징 데일리 뉴스는 중국 호텔 중 한 곳에서 중국 국기 개양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와 함께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기사 내용으로 내보냈는데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을 통해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다. 나는 국내외 중국인민이 하나가 되어 애국 정신을 발양하고 민족 이익을 공유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의 정당한 대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숙박 예약 플랫폼인 시트릿과 메이트 안에서도 에버그린 호텔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한국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의 한 호텔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걸려있는 만국기에 태극기가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 기업인 호텔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물론 이것에 대한 건의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의 제목처럼 중국인들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호텔에서 왜 중국 국기를 걸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버그린 호텔 관계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호텔은 중국 국기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국기를 개양하거나 개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호텔의 독립적 의사결정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중국 본토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국인 본토인의 말에 섬나라가 대들었으니 말이죠. 이 이슈에 대한 중국 반응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사건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로도 확대되다 보니 대만인들의 반응까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강사는 애국적인 사람이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상 제작자들이 중국 국민의 높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입니다. 장 강사님은 현재 프랑스의 개인 호텔에 계십니다. 사장은 호텔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로비와 같은 공공장소도 호텔 소유입니다. 당신이 에버그린 그룹을 인수하고 별 5개 깃발을 걸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가요? 당신은 애국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둘째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잖아요. 숙박을 거부하는 것은 장강사의 권리입니다. 호텔 관리 및 운영 방법은 에버그린의 사업적 권리입니다. 귀하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만 중국 정치를 이용하여 모든 대만 기업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파리 올림픽의 모든 보안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호텔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텔 직원들에게 다른 나라 국기를 제거하고 중국 국기를 걸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며 호텔에 머물지 않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애국심이 많으면 그냥 중국에 머무르는 게 어때요? 그곳에 있으면 아무리 국기를 높이 들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겠죠? 중국에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시골에서 잘 지내다가 탈출을 선택하셨나요? 호텔은 자신들의 사업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중국 고객들도 앞으로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체크인했다고 하던데 누구도 눈치를 못 냈다는 게 놀랍다. 전 세계인들은 중국 자체는 싫어하고 그들의 돈만 좋아합니다. 당신이 보이콧의 출발을 끊어주셔서 호텔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경험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버그린 호텔에 머무는 것은 모두에서 행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에버그린 호텔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모토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만 호텔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방문객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됩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올린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국기를 날리지는 않는 거죠? 일부 중국인들은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친공 상당 성향을 가진 배우 성룡도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这些年我去过很多不同的国家，所到之处都感受到身为一个中国人那种自豪。五星红旗在全世界都受到人家的尊重，我就是一个护旗手，要表达作为一个香港人，一个中国人。 이렇듯 중국인들의 자신들의 국기인 오성홍기에 무서울 정도의 집착을 가지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수영선수 순양이 시상대에 올라서자 국기 개양대에서 국기들이 떨어졌고 이에 대해 순양이 항의하는 영상은 중국인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다양한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라 이름을 맞추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곳에서 대만 국기를 들고 대만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비롯한 한국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중국, 대만, 우간다, 멕시코.
또한 한국에 출장을 온 중국인들이 한국의 한 호텔에서 중국 국기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텔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것을 마음대로 바꾼 사건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유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권리를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공에 대한 배려보다도 본인만을 중요시하다 보니 최근까지도 기차나 버스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최근에는 택시에다가 이를 치른 중국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관습과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동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들으신 이야기 중에 공유해 주실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 한 명의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새치기를 당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